라이보솜은 세포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진핵세포, 효모를 보면 한 마리당 20 내지는 40만 개의 라이보솜이 있습니다. 라이보솜은 단백질 양 기준으로 50% 정도로 세포 총 질량의 30%에 해당합니다.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에 비해 만배나 커진 공간에서의 세포 활성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보솜 생산량을 한참 늘려야 했습니다. 라이보솜이 만들어지는 속도로 따지면 분당 2000에서 4000개 정도입니다. 세포 전체 에너지 90% 정도가 단백질 합성에 쓰입니다. 세포의 성장, 증식, 분화 등 모든 세포 활동은 라이보솜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라이보솜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실한 라이보솜이 제작되면 세포는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진핵세포는 온전한 라이보솜을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이보솜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온전한 라이보솜을 생산하기 위하여 진핵세포가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보솜은 60S 큰 단위체와 40S 작은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tRNA가 mRNA에 쓰여진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중계합니다. 이 부위를 확대해보면 tRNA와 mRNA가 상부적으로 염기쌍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티코돈과 코돈 관계입니다. tRNA는 그의 엔티코돈에 특이적인 아미노산을 운반합니다. 특정 tRNA의 특정 아미노산을 충전하는 데 ATP 한 분자가 쓰입니다. 이 충전된 tRNA가 라이보솜에 들어서면 기존 있던 tRNA를 밀어내고 운반하는 아미노산은 기존 자라나고 있는 펩타이드의 C 말단에 붙게 됩니다. 펩타이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겁니다. 공유 결합 형성 에너지는 tRNA가 라이보솜에 장착될 때 라이보솜 RNA의 모양의 뒤틀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양의 불안정성이 에너지 자체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촉매하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RNA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RNA 3차원 입체 구조가 밝혀지면서 확실해집니다. 여기 60S 단위체를 밑에서 위로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려진 백보는 라이보솜 단백질들입니다. 회색은 28S RNA를 보여줍니다. 중앙에 빛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활성 부위입니다. 부근에는 온통 RNA로 단백질이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단백질들은 그저 28S RNA가 모양을 갖추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RNA 촉매는 단백질 촉매보다 반응 속도 면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라이보솜을 보면 생명은 40억 년 전에 쓰였던 RNA 3개의 잔존물을 버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핵심 반응을 매개하는 촉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번 동영상의 주제입니다. 라이보솜의 작동을 잘 보여주는 만화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tRNA는 회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 인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라이보솜을 도와줍니다. 여기 자라나오는 단백질 사슬이 보입니다. 단백질 합성에 쓰이는 에너지를 살펴보죠. tRNA가 라이보솜에 장착될 때 한 분자 GTP가 사용되며 또 기존 tRNA를 밀어낼 때 한 분자 GTP가 사용됩니다. 정작 펩타이드 공유결합 형성에는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tRNA의 아미노산을 충전시킬 때 ATP 한 분자가 쓰이므로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하나를 붙일 때마다 세 분자의 ATP가 사용되는 겁니다. 보통 라이보솜은 분당 200개의 아미노산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분자의 3개에서 이 정도의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참고로 DNA 합성 속도는 진핵세포의 경우 초당 50개이며 원핵세포의 경우는 초당 500개입니다. 세포 하나에 라이보솜이 4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라이보솜 없습니다. 그러니 세포 하나당 분당 3 곱하기 200 곱하기 40만 총 2억 4천만 개의 ATP를 씁니다. 라이보솜은 속도보다 정확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백질 합성에 오류가 생기면 애써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은 단백질은 분해됩니다. 단백질 분해에도 ATP가 쓰이기 때문에 세포에게는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따라서 성능이 확실한 라이보솜을 확보하는 게 세포 전체 경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라이보솜은 그 구성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어떤 장치보다 제조 과정이 복잡하며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소위 세포가 만드는 기계치고는 원가가 비쌉니다. 라이보솜은 진핵 혹은 원핵 생명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55개에서 80개의 단백질과 2개에서 4개의 rRN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균에서 라이보솜은 2개의 소단 위체인 50S와 30S로, 진핵 생물에서는 60S와 40S로 나뉘며 이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구조체를 이룹니다. 진핵 생명의 라이보솜의 경우 65%가 RNA이고 35%가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라이보솜 구성의 골칫거리는 라이보솜 단백질의 종류가 82개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라이보솜에 다 들어있다면 그들의 개수 비율은 어떠한가? 이들 모두가 필요한가? 라이보솜은 화학 정량, 즉 개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RNA가 만들어지는 장소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다른데 어디서 어떻게 상대적인 비율을 맞추며 온전하게 구성되는가?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라이보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보솜 RNA는 10개 클러스터에 흩어져 있는 rRNA 유전자에서 전사됩니다. 수백 개 유전자에서 RNA 폴리머레이즈 1이 전사를 시작하니 그 부위가 부풀어 올라 독특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를 뉴클레올러스인이라 부릅니다. 유전자 하나에는 18S, 5.8S, 28S RNA가 한 줄로 묶여 있으며 한꺼번에 전사된 후에 개별로 나뉩니다. 한편 또 다른 OS rRNA는 인이 아닌 뉴클리오플라슴, 핵질에서 폴3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rRNA들은 인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은 비라이보솜 단백질 수십 개와 인에서 만들어지는 조절 RNA들이 매개합니다. 변형 가공된 RNA 중에서 5.8S, 28S, 그리고 OS RNA는 라이보솜 단백질들과 일정 순서로 조립되면서 프리 60S, 즉 큰 단위체의 전구체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라이보솜 단백질들은 세포질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리 40S는 18S RNA와 세포질에서 수입된 단백질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전구체 조립에는 수십여 개의 비라이보솜 단백질들이 관여합니다. 물론 신호에 의해 순서대로 잘 조절되는 과정이죠. 이들 40S와 60S 라이보솜 전구체는 핵을 빠져나가 세포질에서 mRNA를 만나면서 기능을 갖춘 성숙된 라이보솜으로 재구성됩니다.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가는 과정 역시 세포의 단백질 생산 요구에 따라 잘 조절되는 과정입니다. 한편 80여 개에 이르는 라이보솜 단백질들은 핵에서 개별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 전사되고 각기 핵공을 통해 세포질로 나간 후에 라이보솜에 의해 번역됩니다. 이들 단백질들은 다시 핵으로 들어가 라이보솜 생합성 재료로 쓰입니다. 어때요? 매우 복잡하죠? 사실 전체 라이보솜 생합성은 라이보솜 단백질을 제외하고 200개가 넘는 단백질들과 수십 개의 조절 RNA가 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오류는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보솜 제조 과정은 아주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가며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0여 개의 라이보솜 단백질들은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관리 없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모자라고 어떤 것은 남아둡니다. 40S 혹은 60S 소단 위체에 편입하지 못하는 라이보솜 단백질은 핵 내부의 재처리 시스템에 의해 분해됩니다. 분해되어 원재료는 재활용된다 하더라도 이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와 같이 라이보솜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피할 방법 혹은 적어도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교의 파울손 박사팀은 라이보솜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계이며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습니다. 쉽게 이렇습니다. 일단 라이보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모여서 기능적인 라이보솜을 구성하니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기계라는 겁니다. 파울손은 80개의 단백질 구성품들이 같은 크기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온전한 라이보솜 구성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품 하나라도 모자라거나 남지 않게끔 말입니다. 그림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80개 라이보솜 단백질 크기가 서로 비슷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들이 한 몫으로 정량에 맞게 효율적으로 라이보솜 소단 위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RP 크기가 불규칙하면
라이보솜에 의한 동조와 생산이 불가능하며 온전한 라이보솜 구성이 지연되어 결국은 라이보솜의 자가 생산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세포에게는 여간 불리한 게 아닙니다. 단백질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라이보솜 단백질들의 크기는 원핵 생명과 진핵 생명에서 관찰되는 모든 단백질 크기에 비해 3분의 1 정도였고 크기도 서로 비슷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이 더 기발하고 창의적입니다. 28S나 18SR RNA는 긴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한 몫으로 받아들이는 스캐폴드로 작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으로써 라이보솜 자가 생산 속도를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28SR RNA의 단백질들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 60S 소단 위체 구성을 미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단백질 합성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라이보솜 단백질 생산 비율이 맞지 않게 되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단백질들은 분해됩니다. 자원의 낭비입니다. 파울손의 주장에 따르면 라이보솜은 기다란 28S나 18S rRNA를 가지도록 선택 압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선택 압력이 라이보솜을 원시 상태인 RNA 효소로 남아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RNA 효소가 단백질 효소보다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라이보솜이 그 상태를 40억 년이나 고수한 이유는 자가 생산 속도를 높이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죠.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28S나 18SR RNA에 라이보솜 단백질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 라이보솜 전구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부실한 라이보솜이 제조되는 것을 막고 온전한 라이보솜 생산을 보장하는 거죠.